안녕하십니까? 네, 정태성입니다. 2021년도 소방학개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강의를 조금 진행할 건지를 소개하는 OT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꼭 들으실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좀 미리 이 강의를 끝까지 조금 한번 보고 수업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20년도 시험은 3월 28일 날 있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5월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0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이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힘도 많이 빠지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멘붕이 와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이런 코로나 영향 때문에 21년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시험이 연기가 되었으니 연기된 시험 이후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등등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금 4월 달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크게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시험의 변수가 내년에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현재 이 시험 제도는 2021년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건 소방뿐만 아니라 뭐 경찰, 일반 행정직 모두 다 22년부터 이제 시험 과목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 시험 치는 마지막 시험이 21년도 시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제도로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들은 반드시 22년이 오기 전에 제도가 바뀌기 전에 꼭 합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꼭 처음부터 소방을 준비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소방 시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지금 처음부터 소방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도 마지막에 이제 소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경쟁률도 조금 더 소폭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 뭐 일반 행정직이나 다 다른 측면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소방만 순수하게 준비했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공통 과목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격의 컷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시험에 합격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나는 실제로 20년도 시험이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시험이 20년도 시험이 끝나고 나는 준비를 한다라고 쳤을 때 20년도 시험 이후에 그때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20년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탈락하는 수험생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도 시험이 끝나고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초시생이나 재시생 모두 다 주어지는 시험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한두 번이라도 더 이게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지금 출발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회독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남들이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르지 않지만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때 지금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이 연기가 되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이 연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례대로 내년 시험은 4월 초나 3월 말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다. 반드시 내년에 시험에 조금 컷은 조금 향상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관례대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준비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도 간간히 주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의 현재의 위치를 조금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의 위치, 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는 과목들이 5과목인데, 자,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사, 그다음에 선택 과목 2개를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죠. 근데
뭐 이과를 나왔든 문과를 나왔든 상관없이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제 출제되는 수준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국어 영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학창 시절에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됐어, 그래서 난 나중에 확인할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미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현재 내 위치가, 특히 국어 영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과목들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쉽게 성적이 바로바로 향상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적 소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소방 관련된 모든 사이트에 19년도 기출문제가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5과목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 국어하고 영어만 여러분들이 조금 뽑으셔가지고 한번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 20문제이기 때문에 총 40문제가 되겠죠. 그죠? 40문제를 딱 시간 50분을 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고 답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점을 한번 해보실 건데, 채점을 하셔가지고 이제 과목이 점수가 65점 이하, 뭐 정확히는 뭐 좀 60점에서 65점 이하의 점수를 내가 받았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조금 기본기가 약한 편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 국어 영어 과목은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쉽게 점수가 공부를 한다고 오르지 않는 과목이에요. 시간에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60점, 6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국어 영어, 특히 영어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과목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정 점수, 65점 이상의 점수에 좀 도달할 때까지 이 과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과목들, 순차적으로 다른 과목들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내가 65점 이상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관례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 다른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영어라는 과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든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감각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 정도씩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 주시면서 다른 과목을 병행해서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21년도 강의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것이냐 라고 다시 저에게 질문을 줄 수도 있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여러분들 뭐 작년 강의나 올해 강의나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강의를 들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1년도 강의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20년도 강의부터 출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방학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지금 소개는 이렇게 검증된 진짜 소방 전문가 이렇게 조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100% 믿지는 마시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100점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과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수험에 적합하게 최선을 다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소방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국어, 영어, 한국사에 비해서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로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소방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소방학 개론이라 그래서 깊이보다는 좀
넓고 좀 다양하게 얕게 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하는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보통 수업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를 것 같아 라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최대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라고 해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설명해 드리면 최소한 강의를 듣고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이 과목을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이제 소방관이 됐을 때 좀 쓰이는 내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어떠한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수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우선순위를 여러분들한테 매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출제가 돼 라는 것들에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믿고 따라오셔도 결코 손해보지 않게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 일단 크게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문 강좌, 개념 강좌, 문제풀이 강좌, 파이널 강좌,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문 강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방학교론 자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하다 보니까 용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강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강좌죠. 개념 강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 강좌 듣고 오셔도 좋고요. 입문 강좌 안 듣고 바로 개념 강좌로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강좌는 크게 이제 기본 이론 강좌 부분하고 그리고 핵심 요약 및 심화 이론 강좌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이론 강좌입니다. 그죠? 일단 기본 이론 강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초시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강좌를 내가 씹어 먹겠다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가장 개념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핵심 요약 및 심화 이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이론 강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언급해 주거나 혹은 책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기본 강좌 때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면서 기본 이론 때 조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달아주는 강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화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아마 OX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데일리 테스트라 그래서 복습용 테스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답지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게 해설은 없고 이제 답만 딱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조금 종종 주곤 하셨는데 자, 그것들에 대한 해설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데일리 테스트, 기존에 했던 데일리 테스트, 빈칸 채우기나 OX로 이루어진 자, 기본 이론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OX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 어느 정도 듣고 그리고 정리 한번 하시고 OX 특강 가서 여러분들이 자료 뽑으셔가지고 풀어보시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기본 이론 강좌는 지금 예정으로는 6월에 아마 진행을 될까라고 기본 이론 강의가 6월에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잠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도 시험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에 대한 파이널 특강이라든가 이런 강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가변적일 수는 있는데 일단 6월에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풀이 강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강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는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적혀 있지만 요건 이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상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어요. 예상 문제. 둘 다 단원별로 진행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보시면 항상 매년 문제를 보면 기출되었던 내용들이 7, 80%가 그대로 기출이 됩니다. 물론 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신다 하면 무조건 7, 80점을 여러분들이 획득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7, 80점이 기출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기출이 되지 않았던 내용도 분명 출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단원별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물론 또 기출되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이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특강, 그죠? 가장 중요한 것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한두 강좌로 만들어진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내가 초시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나는 좀 시간이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화이론 강의, 핵심 요약 및 심화이론 강의 가지 마시고요. 기본 강의 듣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예상 문제까지 가면 가장 베스트고요. 내가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냥 동형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원별 문풀에서 진행됐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서 반드시 좀 풀어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재시생이다, 근데 나는 좀 기본 강의를 여러 번 충분히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핵심 요약 및 심화 이론 강의부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핵심 요약 및 심화 이론 강의는 한 30강에서 40강 사이 정도의 강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나는 작년에 이미 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원별 예상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시생, 재시생 자기에게 좀 맞는 커리큘럼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핵심 요약 및 심화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경채 친구들, 그리고 간부 후보생 친구들은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어떤 강좌 소개, 어떻게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저를 믿고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